안녕하셨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바람에 여러분께서 많이 답답하고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즐겁게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재주가 없어서 좀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그 노출의 3대 요소, 조리개, 또 셔터 스피드, 감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은 여러분께서 실습을 많이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몸살이 날 리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카메라를 가지고 계속 열심히 이 실습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찍은 거를 제가 좀 보니까 조금 답답하고 꼬리타분한 그런 꼰대 스타일인 것 같아서 좀 이번에는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남의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면은 또 당나귀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을 꼴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대로 고집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노출 모드 혹은 촬영 모드라고도 하는데 이 노출 모드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음악 시험을 3번을 봤는데 100점을 먹었습니다. 100점 먹은 이유가 처음에는 1점 먹고 그 다음에 빵점 먹어가지고 제가 빵을 싫어하는 이 경향이 있는데 오늘 또 빵을 가지고 좀 비유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와 물과 설탕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실제 제과 업자들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그렇게 믿읍시다. 믿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반죽을 만드시려면 밀가루와 설탕과 물을 적당히 배합을 섞어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막 주물럭거려가지고 이제 반죽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진에서도 이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감도 이거를 배합을 잘 해야 내가 찍고자 하는 사진에 맞는 반죽, 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만들려면은 조리개,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감도를 어떻게 배합할 거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서 사진기에 세트를 해야 됩니다. 이 조리개,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감도에 대해서 아직 의문이 있으시면은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카메라를 꺼내서 확인을 합시다. 이 카메라의 경우에는 노출 다이얼, 모드 다이얼이 여기 왼쪽에 상단에 붙어 있습니다. 어떤 카메라는 오른쪽에 붙어 있고 또 어떤 카메라는 메뉴에 들어가 가지고 찾아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카메라마다 전부 구조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 심볼도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카메라에 사용자 설명서를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카메라를 가지고 이 노출 모드 다이얼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MASP 뭐 이런 알파벳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사람 얼굴, 꽃 그림, 산 그림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심볼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시려면은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그 사용자 설명서 그걸 보시고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노출 모드에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동 노출 모드하고 수동 노출 모드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 노출 모드는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카메라가 갑이 되고 찍는 사람이 을이 되는 겁니다. 카메라가 갑이라는 말은
자동 모드에서 카메라가 갑이라는 말의 뜻은 카메라가 모든 걸 알아서 설정을 해가지고 찍는 사람은 그냥 셔터만 눌리면 되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 대신에 수동 모드는 찍는 사람이 갑이 되고 카메라가 을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찍는 사람이 조리개, 셔터 속도, 감도를 세트를 하고 설정을 하고 카메라는 그에 따라서 이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찍는 사람의 의도대로 설정되는 것을 수동 모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 모드는 어떤 것이 종류가 있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 초록색 사각형 안에 A 플러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냥 초록색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자동 모드입니다. 뭐냐 하면은 카메라가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감도 모든 걸 알아서 지가 알아서 다 세트 설정을 시켜가지고 찍는 사람은 그냥 셔터를 눌려주면 되는 아주 편한 모드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 모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카메라 IQ, 그러니까 지능이 이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지가 알아서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이 사람이 판단하는 그런 기준에 맞는 노출 설정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M 모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M 모드, 수동 모드를 사용을 하지 자동 모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 모드는 이 카메라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해버리니까 우리 머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즉, 카메라가 값이 되고 찍는 사람이 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자동 모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동 모드를 사용하지 마시고 힘이 들더라도 수동 모드를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야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리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또 셔터 스피드를 200분의 1초로 하니까 이게 좀 느리다, 빠르다. 뭐 이런 감을 느끼면은 그 감이 축적이 됨으로써 여러분이 카메라를 다루는 능력이 빨리 급속도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반자동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완전 자동 모드이고 이 반자동 모드는 카메라 반, 찍는 사람 반 서로 협력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모드입니다. P 모드, 여기 보시면은 P라고 되어 있죠. 이 P 모드는 뭐냐면은 피사체의 밝기에 따라서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를 카메라가 조정해가지고 촬영하는 모드이고 완전 자동 모드와 다르게 P 모드에서는 여러분께서 이 조리개 또 셔터 스피드 감도를 좀 제한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S 혹은 니콘 같은 경우에는 S라고 되어 있습니다. S. 캐논 같은 경우 TV. 이거는 뭐냐 하면은 셔터 스피드를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로 고정을 시켜놓고 조리개와 ISO를 바꿔서 찍을 수 있는 모드입니다. 이 경우는 주로 어떤 때 사용되느냐 하면은 비행기, 날아가는 비행기를 찍어야 되는 경우 혹은
날아가는 새를 찍어야 될 경우, 이런 경우에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은 영상이 흐려지니까 선명하게 나오도록 1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 뭐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딱 세트를 해놓고 조리개 감도를 조정해가면서 찍는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AV 모드, 니콘에서는 A라고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 AV 모드는 뭔가 하면은 조리개 수치를 일정 수치로 세트를 딱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요걸 안 바뀝니다. 그 대신에 셔터 스피드하고 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는데, 이 AV 모드는 여러분께서 사진을 조리개에서 배우셨죠? 심도가 깊은 경우, 좁은 경우 이렇게 세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여러분께서 꽃을 찍는다 그러면 심도를 얕게 해가지고 찍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F 1.4, 1.8 이렇게 딱 세트를 해놓고 조리개는 변하지 않죠.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나 감도를 바꿔서 적정 노출을 찾아서 찍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ADEP 모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DEP 모드는 Automatic Depth of Field 혹은 Automatic Depth 약칭입니다. 이거는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설정을 하면은 카메라가 알아서 이 조리개 수치라든가 셔터 속도를 설정해 가지고 사진이 찍히도록 해주는 모드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별로 그렇게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노출 모드 다이얼을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 S, TV, AV 등 여러 가지 그 심볼을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 제조사마다 그거를 다르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사용자 설명서를 보시고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FV라는 이 모드가 캐논에서 나온 미러리스 카메라 R6-5에 그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FV 모드는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렌즈하고 초점 거리를 카메라가 감안해가지고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를 자동으로 설정하여 주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사용하는 카메라의 사용자 설명서를 잘 살펴보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수동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격이 좀 급하신 분은 이 자동 모드가 편하고 아주 좋은데 왜 굳이 수동 모드까지 배워야 되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왜 수동 모드가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모드에는 M 모드, 매뉴얼 모드하고 발브 모드, B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M 모드는 완전 수동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찍는 사람이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감도 이거를 임의로 마음대로 내가 설정을 해가지고 찍을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인류 요리사가 제빵사가 밀가루, 설탕, 물을 자기 임의대로 배합을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빵에 맞는 적합한 반죽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인류 제빵사는
남이 만들어 놓은 반죽을 사용할 리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사진을 어느 경지에 올라서 여러분께서 여러분만의 작품, 여러분의 어떤 의도가 담긴 사진을 찍으려면 M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100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집하기를 M 모드로 사진을 배우고 M 모드로 사진을 끝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사진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 모드에서 여러분께서 조리개, 셔터 속도, 감도를 설정을 하는 것을 처음에는 짜증이 나고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도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습득을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너무나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께서는 M 모드로 찍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M 모드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께서 이 노출 모드 다이얼을 보면은 M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세트해 가지고 그 다음에 메인 주로 카메라마다 역시 이것도 틀립니다. 그러나 메인 컨트롤 다이얼을 돌리면은 셔터 스피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에 세트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다이얼 이거를 돌리면은 조리개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리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ISO 단추를 눌려가지고 ISO를 내가 원하는 100이면 100, 200이면 200 이렇게 세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발브 모드, B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B 모드는 그 전에 여러분께서 카메라의 일반 모드로 해가지고 셔터 스피드를 최대로 길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30초 이상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30초 이상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야간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장노출 길게 노출을 해가지고 특수 촬영을 할 때 일반 모드에서는 30초 이상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기 B로 세트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를 세트할 수 있습니다. 뭐 3분, 5분, 30분 야간에 별 찍을 때 30분 세트를 해야 되겠다. 그럼 B 모드로 해가지고 30분을 세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또 다른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시계 스탑워치를 쓴다든지 해서 30분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셔터를 닫는 그런 식으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B 모드는 여러분께서 좀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사진을 작품을 찍을 때 필요한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 모드에는 M 모드와 B 모드가 있다. B 모드는 여러분께서 무조건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사진 작가로서의 첫걸음을, 첫 발자국을 띄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잠깐 제 강의를 중단하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카메라를 가지고 M 모드로 세트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M 모드를 세트하시고 나서 한 30분 동안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 이거를 바꾸는 거를 연습을 하십시오. 3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강의를 중단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시죠. 자, 연습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부족하다면은 이 강의 끝나고 나서 계속 연습을 하셔가지고 손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강의 드린 이 노출 모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 노출 모드에는 오토, 포트레이트, 랜드스케이프, 또 매크로, 프레쉬, 오프, 나이트 등 여러 가지 자동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자동 모드에는 프로그램, 셔터 프라이어리티, 애퍼처 프라이어리티, ADEP, FV 모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모드에는 매뉴얼 모드하고 B 모드, 발브 모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께서 집중적으로 연습하셔야 될 것, 그거는 바로 M 모드, 완전 수동 모드입니다. 이거를 열심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창의성을 100% 발휘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M 모드를 꼭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번 시간 포함해가지고 노출의 3대 요소하고 그 다음에 오늘 노출 모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어느 분야에나 이론과 실습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사진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사진기를 가지고 사냥꾼이 사격 연습을 부지런히 하듯이 계속 사진을 찍어 보셔야 됩니다. 찍고 또 찍고 계속 찍으십시오. 사냥꾼은 총알을 쏘고 우리는 빛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엔 강의에서는 이 빛의 강도,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좋아요하고 구독을 좀 크게 해주시가지고 힘을 얻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위에 사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제 강의를 좀 추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큰 보람과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제가 굉장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의문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은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은 바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